다 알려드리는 게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 수준차가 이제 각각 다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앞에 있으면은 현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했었을 때의 내용, 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무를 키우는 방법보다는 그냥 열매 따는 방법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번에 정책자금 융자를 한 30군데 정도를 해보니 이 30군데를 해본 결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통사항들이 나와서 그거를 조금 이제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이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오늘 설명드린 게 대부분 다 중진공인데, 중진공에서는 보통은 월 말에 이게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다음 달 거에 대해서 융자 신청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융자 신청의 날짜가 잡히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일들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제 회원가입 해야죠. 회원가입 하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의 인증이 한번 필요합니다. 인증이 되고 나서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약 및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해가지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당일에 오픈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을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소는 보통은 관할 주소로 되어 있는데 유의사항만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의사항은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 정보에 같이 변경을 하셔야 돼요. 네,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면 이 본점 주소지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신청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전자금이냐 시설자금이냐 아니면 청년 전용 자금이냐, 자금의 특성에 따라서 신청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의 모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픈하겠습니다, 10시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 있는 색상이 이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갈 수 있는 시간대에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예약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몇 회를 해보니까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1월 예약은 대부분이 다 버벅대세요. 버벅대가지고 1월달 예약은 오히려 더 잘 잡혀요. 네, 근데 지금 2월달 예약이잖아요. 그렇죠? 2월달 예약은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의 튕기다시피 했어요. 한 5분에서 3분 뭐 이 정도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인 3월 달도 이번 달 말에 할 때 아마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다가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약이 되어지면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할 거 없이 1차 상담,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네, 서류 전형 상태는 다 비대면입니다. 예. 그래서 누르지 않아도 운전자금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비대면에다가 체킹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게 예약이 끝나는 겁니다. 자, 시설 자금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대면 상담 이렇게 체크가 되세요. 자동으로. 그래도 확인 누르시면은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시설 자금을 신청할 때 운전 자금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대부분 여기서 신청이 예약을 하시면요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확인 딱 누르잖아요. 그럼 갑자기 정지가 됩니다. 네. 자, 차관사항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정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되어 있죠. 엣지를 쓰시면은 정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엣지 쓰지 마세요. 익스플로어로 쓰셔야 됩니다. 익스플로어 쓰시고 그 다음에 엣지는 쓰지 마시라. 네. 여기도 엣지 쓰지 마시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고 엣지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익스플로어를 누르면 자동으로 엣지로 전환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엣지로 전환 안 되게끔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대표자 핸드폰으로 예약 확인 약간 누르면 대표자 핸드폰으로 예약이 됐습니다 라고 문자가 가요. 네, 그럼 고객은 몇 시에 내가 상담이 예약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많이 튕겨나갑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많이 튕겨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확인까지 누르시면은 정지가 되더라도 거의 됩니다. 단지 요 휴대폰 번호만 입력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약된 경우가 많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요게 이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한 절차고. 자, 세 번째 차관 사항이 뭐냐면요. 세 번째 차관 사항은 상담일자가 의미가 없어졌다. 네. 상담일자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요번에 한 30개 정도를 해보니까 공통사항이 뭐였냐면은 하고 나면은 이 정책 융자를 하는 곳에서 상담 날짜와 상관없이 이거 지나고 나서 이제 자가 진단해야 되거든요. 자가 진단을 먼저 한 순서대로 전화 오더라. 네. 그러면서 그 자가 진단이 완료가 되어지면은 뭐라고 하냐면 각종 서류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상담의 날짜와 상관없이 우선순위를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2월 7일로 잡았어요. 예약은. 실제적으로 2월 한 28일로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도 자가 진단을 다 끝나면은 문자하고 메일이 같이 와요. 그러면은 그 문자와 메일을 먼저 하면은 그러면 상담 전화가 일찍 오더라. 그 문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상담 일자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꼭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내가 예약을 해드렸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자가 진단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금년하고 가장 극명하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자, 상담일자 의미 없다. 자, 여기 이제 온라인 자금 신청을 했으면 자가진단 바로 가기로 누르시면 자가진단 들어가세요. 자, 자가진단에 들어가면은 회사명, 그 다음에 상담 예정자 연락처 이렇게 있죠. 그쵸? 요거 상관없이 대표님 핸드폰이랑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여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컨설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우선은 첫 번째, 제조업이라고 체크가 되면은 상시근로자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누르면은 상담 가능 대상 업종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기타 이렇게 되어지면은 서비스업, 광업, 운수업, 기타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지 소상공인에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및 기타 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눌렀을 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이렇게 융자 지원도 있지만 융자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 곳인가 라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차관 사항은 뭐냐면은 중점 지원 분야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차관 사항은
중점 지원 분야 확인. 자, 중점 지원 분야를 확인할 때, 중점 지원 분야에 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우리는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맥을 짚어야 되는데, 그 중점 지원 분야의 맥락은 뭐냐면은 1차는 제조업이다. 1차는 제조업이고, 자, 2차는 뭐냐면요, 국내에서 제작하는 제작품을 유통 서비스하는 것은 중점 지원 분야다. 자, 국내 제작품. 자, 국내 제작품을 유통 또는 서비스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중점 지원 분야더라. 그러면은 이 부분을 체크할 줄 아시면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시죠. 여기서 국내 제작품 중 유통 중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먹는 거. 네,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건설업. 네. 이 부분은 잘 안 됩니다. 자, 먹는 거라고 하면은 계란, 농수산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저기 소상공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어요. 자, 이제 자가진단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 정보 입력 다 했습니까? 그래도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눌러보시면 융자 제외 업종 나오고요.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이런 안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자가진단 2단계를 누르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서 세 번째 차관 사항이 상담 일자가 의미가 없으면 자가 진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가 진단을 빨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미리 받아놔야 되더라. 네. 과거에는 날짜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몰라가지고 재무제표를 안 받아놨었는데 지금은 재무제표를 빨리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3년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누르고 자동 계산 클릭하시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해당 없음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융자 제한 기업 확인했는데 아무리 클릭하셔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융자 제한 기업, 그 다음에 스케일 금융 지원 제외 기업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그래야지만 밑에 파일이 뜨면서 자동으로 그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되면서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때 클릭 누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3단계로 가죠. 자,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하시면 되고요. 자, 고용 창출에 대한 인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실적이 있죠. 실적은 2020년도까지 실적을 얘기하고 계획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네. 현재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명 늘었느냐 2020년 이후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 공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아무리 클릭하셔도 안 돼요. 가입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바뀐 것들이에요. 해야지만 되시고 그 다음 장 눌러보시면 대출 이력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셔야지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4에서 5년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포인트가 뭐다? 자가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확하지 않아도 되더라. 왜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빨리 누르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벤처기업 인증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 정도는 체크해라.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니고 전담부서라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하셨으면 몇 명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당신이 지금 신청하시려고 하는 금액이 뭐야 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청하시는 금액이 뭐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비전문가들이 많죠. 그래서
다섯 번째 차관 사항은 뭐냐면은 7년 이하냐 이상이냐라고 따지시면 됩니다. 이하냐 아니면 초과 기업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7년 이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거에다가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나머지들은 자, 나머지들은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7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재창업을 하시거나 구조 개선하거나 사업자표는 이건 특이한 경우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단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일시적 경영 애로 재해로 해서 클릭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미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요번 연도에 보니까 굉장히 조금만 측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두 가지만 하라고 하냐면은 업력 7년 이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자료를 다 올리면 거기서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야 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로,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기술력이 있어 그러면 기술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7년 이하냐 아니면 초과냐 해가지고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금액을 누르시는 거죠. 자, 금액은 대표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대표님 어느 정도 금액을 할까요? 라고 하면은 제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거나 그러면 한 3억 이상이다 그러면 한 1억,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요새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력도 많다 그러면 한 1억 뭐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리핑 할 때는 작게 브리핑 하셔야 돼요. 작게 뭐 5천에서 1억 뭐 이런 식으로 작게 얘기해요. 그럼 나 그 돈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대표님한테 저리로 지금 이제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데 저리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작게라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여기다가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냐면 2배수로 신청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자금 신청은 어떻게? 2배수로 해라. 그리고 뭐를 자금 신청. 그러면은 대표님이 아시죠? 1억 해준다 했는데 2배수가 됐네? 그럼 2억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대표님, 자금은요, 항상 최대치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금을 예를 들면요, 그 지사마다 있죠, 지사마다 결정 금액 중에서 최고치가 2억입니다, 거의. 네. 2억 이상 돼서 5억 아래까지 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면은 본점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는 뭐 매출도 갑자기 높아지고 인력 상승도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높이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거 본점하고 제가 이제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표한테는 절대로 금액을 이 지정된 금액이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금액이 나올 거라는 예정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2억이야 라고 하면 대표는 그때부터 2억에 대한 예산을 잡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을 면밀히 보고서 만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2억이 나오는 줄 알고 2억에 대한 예산을 짜요. 네. 그래서 놀러 갈 생각도 하고 차도 바꾸고 여러 가지 했다가 갑자기 5천만 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때려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 받아서 다 닦아 썼습니다. 네, 그래도 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2배수로 한다. 네, 자, 자가진단 4단계. 자, 이러고 나면은 결과 확인해서 사전 상담 가능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정보 제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 제공은 기업 정보 제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차관사. 자, 기업 정보 제공은 뭘로 할까요? 기업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후에 뭐가 있겠어요? 개인 정보 제공이 있겠죠, 그렇죠? 개인 정보 제공은 누구 거로 하겠어요? 개인 공인인증서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공인인증서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두 개 다 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공인인증서는 회사명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홈택스에 등록돼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개인 공인인증서는 뭘로 해야 돼요? 은행으로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공인인증서가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두 가지 완료되면서 여기 보시면 중진공 기대출 기업, 이미 대출이 일어났던 기업과 첫 거래 기업이 각각 다르죠. 그렇죠? 다 보시면 비대면으로 합니다. 비대면. 예, 여기서 출력하고 지참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전 제출,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이 작년도하고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저는 사전 상담 불가능, 저는 이건 아직 못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기업이고요. 기업 공인인증서 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해라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정보 제공 동의, 그래서 완료, 출력, 여기까지 떠요. 예? 딱 뜨는데 우리가 개인 공인인증서하고 기업 공인인증서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쵸? 안 갖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뜨냐면은 저 부분까지만 진행 상태에서 이게 출력이 아니라 진행 중으로 여기까지 떠요. 진행 중. 자,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여기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서 정보 제공 동의하세요. 그러면은 안 해보신 분들은 10명이면 10명 다 헤매요. 여기서 뭘 눌러야 될지 모르다가 갑자기 신규 신청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여기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야 다시 이 정보 동의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이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상담해요. 아시겠죠? 그게 올해 달라진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한정돼 있어요. 왜 한정돼 있냐면 예전보다 인원이 더 없어요. 이게 이해 안 되죠? 왜 더 없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지 사장을 바지 사장으로 안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기회는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문자로 그리고 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대표는 가셔서 정말 정신없이 일하시는 대표님들 계세요. 거기서는 개인 공인인증서하고 기업 공인인증서하고 다 받아오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하시게끔 하시긴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그 상담 일정이 계속 뒤처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요, 그 약간 경고성으로도 메일이나 문자가 옵니다. 2월 8일까지 안 하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상담 일자를 이번에 그러니까 설이 지나고 나서 목금 이렇게 평일이 두 날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또 불구하고 그 금요일까지 다 완료지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자로 어떤 내용이 오냐는 거죠. 어떤 내용? 자, 어떤 내용이 오냐면 이 내용이 그대로 와요. 이 내용이 그대로 옵니다. 지금 문자하고 메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드려 있는 문자에 이 메일 주소로, 여기 있는 이메일을 안내해요. 이메일 주소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보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걸 보내야지 이젠 상담이 시작이 돼요. 네. 자, 사전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전 상담은 전화가 가는 게 대부분인데 날짜와 상관없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요번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언제 올지도 모르고 계속 대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전화에 대한 부분. 자, 8번째 차관 사항은 뭐냐면은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일반 전화번호가 찍혔다. 경기도일 경우에는 931에 뭐 이렇게 찍혔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화를 한다. 근데 전화 언제 한다? 5시. 왜 5시에 전화하냐면은 5시까지 업무고 그 다음부터 1시간 동안 정리 시간이에요. 그 시간 말고는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시에 전화를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하고 나서 자금이 부여가 됩니다. 그럼 자금 부여가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금 부여가 됐으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세요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년에 바뀐 거는 뭐냐면은 사업계획서의 3분의 2가 여기다가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 여기에다가 작성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자료가 재무제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서. 다시 죄송합니다. 재무제표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직원 수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직원 수. 이제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정확한 직원 수. 네. 자, 정확한 직원 수를 보는 방법은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뭐 고용보험 포털 사이트 어디 가가지고 뭐 어떻게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차피 제출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뽑아보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적어요. 대표자 이렇게 작성하고 유증자 신청 작성 2단계 아주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대로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저장 누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엣지로 하시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엣지 금지. 네.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임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작성할 게 요번에 처음 다들 해보시다 보니까 이거 전화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금 뒤에 무슨 장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공지에서 올라온 파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쪽 그 중진공에서 얼마나 바빴는지 이거를 보내줬어 우리한테. 보내드려도 업체한테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장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신청서 업로드를 누르면 이게 신청서 업로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요 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다운로드가 바로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전 사업계획서처럼 막 7페이지, 8페이지 되는 게 아니고 딱 2페이지입니다. 회사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뭐 매출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서술식으로 해서 여기는 기계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 다음에 판촉 활동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 파일 추가해가지고 그 작성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 업체가 실제로 얼마를 부여받았는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정확한 금액이고 앞에서도 나와요. 앞에서도. 네, 앞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부여되는 거는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도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가 자금 부여가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산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산 절대 못 잡게 해야겠죠. 그렇죠? 대표는 여기에 2억이 잡히면 2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늘상 그랬지만 연초가 되면은 자금은 많이 부여하고 그 다음에 월 초에서 말로 갈수록 이상하게 자금을 적게 줘요. 네. 그래서 운전자금 뭐 2억 했다가 취소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억 했다가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자금은 항상 내가 대표님이 처음에 나한테 한 자금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억만 있어도 돼 라고 하면은 1억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2억 정도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2억이 실제로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표님 요 2억은 다 안 나오고요. 50% 나오는 데들이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잘 준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2억 나왔어요. 아싸!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뒹굴레 둥글레 이러면은 네, 네, 그냥 정월 대보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거를 다 올린 다음에 완료를 해야지 융자 신청 그 4단계가 끝나요. 여기서 딱 멈추면은 다시 융자 신청 1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죠. 누르면. 네. 그 융자 신청 1단계가 날아갔느냐?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엣지로 했으면 다 날아갔어요. 네. 요거 처음에 한번 당해보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ESG 경영을 해달라고 그래요. ESG 경영. 자, ESG 경영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7년 이상입니다. 야, ESG 경영하니까 이제 턱하고 가슴이 막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찬물을 한 잔 크게 들이키신 다음에 대충 하셔도 됩니다. 네. 자기들도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평가 점수 뭐 이런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되도록이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올리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청하시고 완료되면 되는데 자, 이게 다 잘 된 거 맞습니까? 라고 최종 제출을 누르세요. 자, 최종 제출을 누르면은 없었던 게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 공인인증이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때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최종 제출하고서 딱 눌렀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공인인증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로 알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당해보니까 공인인증서가 기업 공인인증서인지 아니면 개인 공인인증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인인증서를 했더니 안 됩니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하셔야지 넘어가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면은 자, 이제 완료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자, 현장 실사는요. 저렇게 올리고 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실사를 나갈 건데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류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안 갖고 왔네. 뭐가 오냐면은 각종 서류들을 좀 준비해 달라고 보내줘요. 네. 자, 여기까지 그 사업 계획서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해요. 제가 지금 드렸던 서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거든요. 현장 실사를 오면 준비해야 될 서류를 언제 알려주냐면은 하루 전에 알려줘요. 근데 하루 전에 알려주는데 뭘로 알려주냐면 전화로 안 알려주고 메일로 알려줘요. 메일로 하루 전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갈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네. 그 자료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서류가 아닌 것 같지만 세무를 안 해보신 대표님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서류들입니다. 그러면은 뭐 격리 뭐 여직원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하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보통은 현장 실사를 일주일 전이나 3, 4일 전에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오고 메일로 하루 이틀 후에 나갈게요 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녁 11시에 이 대표가 실제적으로 뭐 공인인증서도 간신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격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집 공장의 격리를 저녁 10시에 깨워서 자기 차에 태워서 데려와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미리 몰랐냐고. 그래서 1월 달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당황하는 일이 없게끔 이게 한 방향에 바로 갈 수 있게끔 다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는 당황하다 보면은 우리를 함께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찾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현장 실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 실사에서 되게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력 창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그냥 서류만 주세요 해가지고 끝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 창출에 대해서 자금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보험으로 실제적으로 증가됐는지만 보고 그 다음에 자금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첩보 정도, 그냥 정보까지는 아니고 그냥 첩보 정도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월 말, 1월 말 정도에 안 된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월 달 자금은 끝났고요. 2월 달에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원래 중진공무원 자금을 순서대로 그냥 선착순을 주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자금이 혹시 월별로 배정이 되나 싶습니다. 만약에 월별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은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하나. 제가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 뭐였냐면은, 자가 진단을 완료하고 나면은, 메일이나 문자가 온다고 했죠. 그쵸? 메일이나 문자 올 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재무제표 3년치하고, 그 다음에 뭘 달라고요? 신분증하고, 이런 걸 달라고 그래요. 아까 비대면 상담하기 앞서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서류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업체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작성할 수가 있죠. 업종이나 이런 거 작성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중진공 직원이 하는 거니까. 네. 이게 같이 와요. 네. 근데 대표들한테 메일을 토스해 주세요 이러면은 이걸 빼고 토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긁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보내주신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온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게 같이 와요. 꼭 옵니다. 꼭 와. 그러면은 제가 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드렸는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업체에 가셔가지고 자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 있죠. 그쵸? 이걸 보시면서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한번 미리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 내용을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네.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할게요. 조금만 더 깊게. 왜냐하면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웬만하면은 그 특강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현장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정책 목적에 맞아야 돼요. 정책 목적. 자, 정책 목적은 1번이 뭐냐면은 1번이 수출. 자, 2번이 인력 채용. 네. 그리고 3번이 기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거의 여기서 움직여요. 근데 그 인력 채용에서도 무슨 채용이냐면 청년 채용입니다. 청년 채용. 네. 근데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무슨 몇 년도 걸 보내냐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자금 신청을 1월에 해요. 1월에 해요. 얘는 1개월 전에 왔잖아요. 그렇죠? 걔는 우리 정책 목적에 맞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으면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 하실 때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이 정책 목적이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네.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R&D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럼 7년 이상은 어떻게 되냐? 7년 이상은 아까 제가 신청하라고 하는 자금 있죠?
그게 거의 소진이 되면은 수출만 잘하는데, 네, 그 다음에 기술력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스마트 공장화 하는데, 아예 자금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차근사항들 잊지 마시고, 저 내용들은 꼭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2022년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노무 설명드릴게요. 자, 2022년 노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때 이러죠.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슈 가지고 설명할 때 법정의무 교육부터 설명을 하죠. 법정의무 교육 설명하실 때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는